애플은 과거 한국을 은근슬쩍 무시해왔습니다. 새 제품을 출시할 때마다 다른 나라에 비해 가격도 헐 비쌀 뿐 아니라 심지어 아이폰 신제품 1차 출시국에서 한국을 빼먹는 경우도 많았죠. 게다가 아이패드, 아이폰, 애플워치 등 애플의 제품 무상보증 가입까지 막으며 AS도 제대로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동안 애플이 이렇게 한국을 차별 대우했던 것은 삼성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삼성의 갤럭시와 LG라는 훌륭한 대체제가 있기 때문에 애플의 점유율이 크지 않습니다. 국내 스마트폰 점유율을 보더라도 삼성이 65.7%, 아이폰은 27.14%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삼성과 애플이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보니 자연스레 한국의 소비자들도 견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애플은 일본엔 굉장히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한때 애플은 일본의 아이폰 7을 출시하면서 일본의 전자화폐 규격인 펠리카를 탑재해 일본의 교통카드인 스이카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제품마다 국가별로 큰 차이점 없이 출시하고 있었던 애플이었던 만큼 일본만을 위한 결제 방식인 스이카 지원은 확실히 일본을 편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폰에서는 당연히 삼성페이,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되어 있었지만 애플의 아이폰에는 이런 기능이 없어 많은 아이폰 유저들이 해당 기능을 원했었는데요. 이런 기능을 일본의 아이폰에만 먼저 탑재하며 일본을 편애하는 티를 팍팍 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 애플이 아시아 시장에서 일본에 제일 관심이 많았던 것이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요. 일본에선 아이폰이 1분기에만 400만 대 출하량을 달성하고 시장 점유율이 무려 51.3%나 됩니다. 일본의 스마트폰 사용자 절반 이상이 아이폰을 사용하는 것이죠. 거기에 일본의 인구는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이나 많으니 우리나라 인구가 모두 아이폰을 써야 일본의 사용자 수를 맞출 수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일본은 한국 제품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삼성이나 LG 가전제품도 선호하지 않습니다. 삼성을 좋아하지 않으니 일본의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당연히 삼성의 갤럭시가 아닌 아이폰으로 몰리는 것이죠. 물론 일본 내에서도 소니 스마트폰이 있지만 기술적으로나 디자인적으로나 아이폰과 경쟁하긴 힘듭니다. 이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아이폰을 사기 위해 눈 속에서 대기하는 모습도 흔히 볼 수 있을 정도로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에 애플 역시 보답하듯 애플지도 그래픽을 정밀하게 만들어주는 등 조금 더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런데 이렇게 일본만 편애하고 한국을 무시하던 애플이 갑자기 태도를 돌변했습니다. 언론들은 애플이 아베가 위안부 문제를 두고 한국에 무역 보복을 한 이후로 돌변했다고 분석했는데요. 한국인들의 보이콧으로 일본 기업들이 심하게 타격을 입는 모습을 보자 괜히 삼성 때문에 한국을 외면했다가는 점차 큰일 날 수 있다는 생각에 돌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애플이 아이폰 13 출시를 앞두고 한국의 애플 스토어를 늘리기로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애플 스토어가 한국엔 2곳뿐이어서 기존 고객들은 AS를 쉽게 받을 수 없었는데요. 애플은 갑자기 애플 스토어를 내고 적극적으로 한국의 애프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놀라운데 애플은 아예 일본을 손절하는 듯한 모습도 보여줬는데요. 얼마 전 애플 TV 플러스에서 파친코라는 드라마를 개봉했습니다. 파친코는 일제강점기 시절 한국인이 겪었던 아픔에 대해 다룬 작품인데요.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한국인이라면 모두가 반드시 봐야 할 명작이라고 생각됩니다. 파친코는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근대까지 총 4세대에 걸친 제1교포들의 삶을 다뤘는데요. 무엇보다 그들이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이겨냈는지에 대해 보여줍니다. 매 장면 하나하나가 한국 역사의 아픔과 고난을 사실적으로 담아내고 있는데요. 특히 일본의 쌀 수탈, 강제징용, 일본군 위안부 등 일제에 탄압받던 조선인들의 모습이나 일본으로 건너간 이들에게 벌어진 관동대지진 학살 등 역사적 사실을 드라마에 자연스럽게 녹여냈습니다. 그렇기에 비록 드라마이지만 다큐멘터리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이 파친코는 사실 소설이 원작입니다. 한국계 미국인 작가인 이민진 씨가 쓴 소설 파친코를 애플이 소설의 저작권을 구입해 드라마로 만든 것이죠. 파친코는 미국에서 내셔널북 어워드 최종 후보에까지 올랐을 정도로 작품성을 인정받았고 뉴욕타임즈, BBC에서도 올해 책 탑10으로 꼽았을 정도로 베스트셀러였는데요. 드라마로 만들어지기 이전부터도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캐나다 등 전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은 작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 때문에 현재 일본에서는 무척이나 난리가 났는데요. 우선 우리가 믿고 소비해주었던 애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당장 애플을 보이콧해야 한다라는 반응부터 파친코에 등장한 내용들은 모두 허구이다, 한국인들은 모두 거짓말쟁이라는 반응들이 주를 이룹니다. 그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파친코에서는 당시 한국의 쌀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오는데요. 한국 쌀이 가장 맛있어서 한 숟갈만 입에 넣어도 한국 쌀인 걸 단번에 알 수 있다는 내용부터 이런 한국 쌀이 항구에 모여져 일본으로 수탈되는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특히 쌀 가게에서도 오직 일본인에게만 쌀을 팔고 한국인들에게는 보리 같은 것만 팔거나 한국인에게 몰래 쌀을 팔았다가 일본 순사에게 들켜서 문제가 생기는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한 일본 네티즌은 1930년에 어느 한국의 신문기사에 남한이 일본의 쌀을 비싼 값에 수출할 것이라는 구절이 있었다며 오히려 일본이 쌀을 비싼 값에 사줬고 파친코 저자는 항일 교육의 우등생이자 거짓말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 일본 누리꾼은 한국 경제사학 교수가 한일합병이 한국에게 경제적 이익을 줬다고 했다며 오히려 자신들에게 고마워해야 하지 않느냐, 한국을 도와준 가치가 없다는 등 어이없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일본 방송에서 일본의 고등학생에게 일본이 전쟁이 나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묻는 질문에 해맑게 웃으며 식민지가 되는 것도 좋다라고 답변한 일본인이 떠오르는 순간인데요. 일본 정부가 자국민에게 식민지는 행복한 시대라고 가르치니 이런 황당한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일본의 젊은 층은 파친코에 대한 극찬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퀄리티가 진짜 좋다, 이렇게 매료된 드라마는 처음, 파친코를 보기 위해 애플TV에 가입했다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일본인들도 있었습니다. 괜히 일본의 기성세대들이 젊은 일본인 세대가 이러한 왜곡을 진실로 받아들이면 어쩌나라며 걱정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들이 한국에 잘못했다는 사실은 그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본인들의 가해 역사가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질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 오징어 게임으로 이미 한국의 컨텐츠 저력은 전 세계가 경험했는데요.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 드라마를 통해 국경의 벽이 허물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번에도 불안에 떠는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이메일로 한국에 관해 알려주는 사이버 외교사절단 방크와 같은 단체들이나 서경덕 교수님 같은 분들이 역사적 사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일본의 뒷돈이 전 세계의 언론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힘을 쓰지 못했는데요. 문화의 힘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일본이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이 빠른 속도로 일본의 만행과 한국인들의 고통이 전 세계에 널리 퍼져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건 한국의 역사를 다뤘지만 한국 드라마는 아닙니다. 미국에서 영어로 출간되었던 소설이 원작이고 이 드라마도 한국의 방송국이나 제작사가 아닌 미국의 애플이 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따지려면 애플에 따져야 하는데 만약 일본이 애플을 보이콧한다 해도 이미 일본 시장에서 애플을 대체할 전자기기가 없기 때문에 아마 금방 수그러들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현재 파친코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감동하며 찬사를 보내고 있는데요. 미국의 평론 리뷰 모험 사이트인 로튼토마토에서도 신선도 지수를 무려 100%를 기록하며 만장일치로 호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국의 텔레그래프 역시 별 5개를 주며 이 조용한 한국 걸작은 우리의 TV 드라마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라고 극찬을 하였죠. 예전 같았다면 기업들이 일본의 눈치를 보느라 이런 드라마를 만들어내지 못했거나 일본 측에서 돈이나 압력을 넣어 막았을 텐데 일본의 힘이 예전 같지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와 달리 한국을 향한 컨텐츠는 날로 인기가 높아져 가는데요. 그렇기에 많은 기업들도 한국의 눈치를 보며 한국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지금입니다. 그전까진 일본이 정말 기를 쓰고 숨기고 싶어 했던 이야기들을 속 시원하게 드라마로 만들어 전 세계에 공개하니 너무나 속이 시원한데요. 무엇보다 이런 소중한 이야기를 다뤄주신 이민진 작가님께도 감사드리며 오늘의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도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이슈친구였습니다.